칼럼. 국민이 기대하는 여야 대표회담 영수회담 꼼수 없어야 성사된다. 자신감이 넘친다. 거칠 게 없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다. 보기 드문 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행보다. 자신감의 원천은 8.18 전당대회 득표율이다. 무려 85.4%였다. 독보적이다. 놀라운 결과다. 아마도 전무한 일이 아닐까 싶다. 하늘을 찌르는 기세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도 그 면모는 확연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새삼 부각시켰다. 막중한 임무를 자임했다. 동의한다. 통 큰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기대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긴 했다. 민주당의 힘으로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 대표일 뿐인데도 그랬다.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예상했던 바다. 전당대회용 한 TV 토론에서도 이 말을 꺼냈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의 당시 반응은 시큰둥했다.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는 게 순서라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영수회담에 대해 이 대표는 아주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의제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안한다고 해도 의제만으로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조금 이례적이었다. 그래도 한마디 덜을 잊지는 않았다. 의제를 특별히 제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제한 없이 제기되는 국민들께서 관심 갖는 사안, 국정의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칙론이다. 일종의 희망사항이다. 의제 제한 없이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이 대표에게 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지루한 의제 조율 과정도 피할 수 있다. 일거양득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 훨씬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상기했다. 지난 회담이란 물을 필요도 없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말한다. 윤 대통령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다. 구두였지만 윤 대통령에게 어음을 발행했다고 따지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영수회담 공개 제안 때 꼭 뵙고 싶다고 했다. 절박한 과제가 있다면서다.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빚받으러 가겠다고 통보하는 것처럼 비친다. 이제부턴 직거래도 좀 하자는 말로도 들린다. 이날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회담을 요청했다. 여야 대표끼리 정무적 논의가 필요한 3가지 의제를 들어서다.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자,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자 등이 그것이다. 전자가 그야말로 민생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지극히 정치적 사안이다. 2가지 다 시급한 현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두고서는 대통령실과 논의에 주력하리라는 전망이다. 구체적 법안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풀어간다는 의미다. 여기엔 여당이 대통령실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회담을 요청하면서 이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또 꺼낸 게 대표적이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지급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의제 합의를 대표회담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흔히 말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다. 이는 민주당의 지난 총선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앞장섰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법안은 이미 1차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제2호 국권 행사 때문이다. 지난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함께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사코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국민들의 손에 현금 봉투를 기어코 쥐어주겠다는 오기에 가깝다.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사실 여야 대표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따로 있다.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다. 이 대표는 대표회담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지칭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안은 이미 2차례 폐기됐다. 21대 국회 막판, 22대 국회 초반 각각 한 번씩이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지없이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그만큼 윤 정부의 치명적인 법안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검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의 근거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그러니 여당도 야당에 그 칼자루를 쥐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법안이다. 한 대표는 당대표 공식 선출 전에 새로운 제안을 한 바 있다. 최상병 특검법을 여당에서 발의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다. 특검 추천권을 여든, 야든 정당에 주지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 같은 제3자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그러나 여당 대표에 취임한 뒤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6일 이와 관련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발언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았다. 한마디로 애매모호했다. 한 대표 말대로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으로 독자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때 더 큰 문제는 야당과의 사전협의다. 야당이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는 이 대표의 생각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하자면서다. 얼핏 이 대표가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비친다. 그런데 더 좋은 안이란 말이 걸린다. 이 말이 함정이 될 수 있다. 상대의 법안에 대해 더 좋은 안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쪽이 그렇게 판단하면 논의는 진척될 수 없다. 그만큼 위험한 폭탄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이 의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표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미 그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표회담 TV 생중계를 두고서다. 느닷없는 변수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째로 생중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모두 발언 외에는 말이다. 회담이라는 게 덕담만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밀고 당기기의 연속이다. 때로는 거친 말씨름이 벌어지기도 한다. 멱살잡이도 할 수 있다. 원래 정치적 협상의 모습이 그렇다. 국민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협상의 결과다. 그 과정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생중계를 고집하는 모습이다. 어느 정도까지 생중계할 것인지 논의하면 될 문제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MBC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여당은 생중계를 처음 제안할 때 분명 민주당이 동의한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 그럼 그만두는 게 맞다. 장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생중계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필요하다면 생중계한 이후에 다음 날이라도 만나서 또 비공개로 회담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도 했다. 이상한 말이다. 그리 옹색하게 생중계를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저의가 있는 모양이라고 의심을 많이 한다. 더 이상한 말도 덧붙였다. 이런 형식이 대표회담 자체를 가로막거나 내용을 가로막거나 국민의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대표회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 또한 완강하기 때문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라면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더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한 대표를 가리켜 윤석열 아바타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실권 약하면 바지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사장이라고 말했던데 이어 제2탄이었다. 이어진 그의 발언에서 생중계에 대한 민주당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생중계를 윤석열 아바타 쇼로 규정했다. 조건을 걸면서 피해보려다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를 걸어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째째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이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솔직히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다. 그는 무슨 TV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23일 SBS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다. 김 최고는 이번 대표회담을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들 간 회담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각자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그걸 보이려는 TV 토론과는 다른 자리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 옳아 보인다. 여당은 생중계에 대해 정말 강한 의지를 내비친다. 무슨 이유일까? 정치평론가들은 한 대표에 대해 정치판 주인공 만들기로 이해하는 시각이 더 많은 편이다. 한 대표의 현란한 말솜씨를 떠올리면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기회로 여길 법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말솜씨도 이에 못지않다는 것이 중평이다. 대선 예비후보와 대선 후보를 각각 한 번씩 거쳤다. 당대표 경선도 2번이나 치렀다. 내공이 만만찮다는 뜻이다. 생중계로 한 대표가 꼭 득을 보리라는 계산은 너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치권은 무엇이 중한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생중계를 하고 안 하고는 조금도 중하지 않다.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다. 생중계를 한다 한들 과연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우려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꼴불견이다. 다 헛짓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표회담 성사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상견례도 못했다. 여야 새 대표로 뽑힌 지 첫 회담이다. 거기다 무려 7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라고 한다. 여야가 그만큼 소원하게 지냈다. 그 이상으로 무책임했다.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대표회담 성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치워야 한다. 두 당의 참모들도 이와 관련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대표회담 분위기를 깨는 구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꼼순이 노림순이 하는 것들을 대표회담에 슬쩍 끼워 넣는 장난을 삼가야 한다. 영수회담을 먼저 못할 이유도 없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대표회담보다 영수회담을 먼저 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기우다. 전쟁을 하는 국가 사이에도 회담은 한다. 협상을 계속한다.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체면 가리고 형식 따지고 의제 조율하다 윤 정부 5년 다 가게 생겼다. 그 사이에 민생은 빈사지경에 빠진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무능한 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국민들에게는 죄악이 된다. 어른 하나만.